거의 분석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그 고급과 프로로 갑니다. 바로. 우리 입안은 뭐냐면 중급이 없어요. 중급이 없어요. 기초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목이 뭐예요? 고급과 프로를 위한 튼튼한 원리. 다시 원리 이해를 하죠. 예, 그래서 그 고급과 프로를 위한 그 원리에서 그 무자론이죠. 예? 보통 팔자를 보는데 있는 거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는데, 예, 있는 거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를 해석해 나갈 때, 예, 가장 그 이상적인 이렇게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을 뭐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예, 설계도면이다. 설계도면. 그 다음에 상. 그 사람이 이 모양으로 드러난 우리가 뭐 관상도 될 것이고 체상도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뿌려진 기운으로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 예. 뭐 상적은 단순히 형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자, 요건 뭐냐면 건축물이라는 거죠. 건축물. 자, 그 팔자를 봐나갈 때 이상적인 어떤 구조의 그 건물이 나올 수 있는 이 구도에서 이 생긴 모양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구도에서 뭐예요? 빠진 부분도 먼저 해석해라. 팔자를 봐나갈 때 뭐가 없다. 이 친구는 어차피 일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7자라고 하면 아무리 육친이 많아도 빠지는 건 생기게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편관이 없다. 이 친구는 겁재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뭐냐면 기능적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기능 제한. 자, 이 기능 제한이 되는 걸 먼저 알면은 요 빠진 게 문제점이 되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이 빠진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빨이 뭐예요? 난 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빠진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이빨이 빠졌다. 그 빠진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오행 중에 없는 글자의 해석. 오행 중에 목이 없다. 화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육친 중에 없는 글자는 뭐냐면 아까 설명한 대로 어떤 육친이 빠졌느냐. 편재가 없다. 예, 편재가 있다 없다 해서 결국 없다부터 먼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자에 준하는 상황. 준하는 상황이 뭐냐면 글자에 있기는 있는데 자,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옆에 뭐예요? 예, 옆에 구조물에 의해서 확 가려지거나 에워싸여져 있다. 이런 것들도 없는 것에 모양은 있으나 기능이 별로 없으므로 없는 것에 준한다는 거죠. 그다음 글자의 공망. 이 공망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공망만큼. 공망은 뭐냐면 이게 가짜로 뭐냐면은 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짜로 이렇게 간판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게 큰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들 보셨죠? 괜히 그냥 벽만 만들어서 창만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도 있죠. 요건 텅 비어 있고 그런 어떤 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공망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없다고 해서 영영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별자 숨어서 뭐냐면은 그 기운을 보조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별자라는 거죠. 따로 숨어서 이렇게 끼어 있는 보통 이제 여러분이 흔히 숨어서 작용하는 건 공협 이런 거 배우죠. 공협 그런 것도 배우는데 공협도 거기에 해당하고 또 삼합에 의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예를 들어서 인호가 있으면은 무엇이 수시로 이 술이 와서 채워서 작용하는 것들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무자에 대한 것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용신론의 재정립. 자, 용신이 뭐는 아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추나추동 강의할 때는 그 방대한 격국용신론을 단 1시간 만에 끝냅니다. 그 이상 배울 게 없다. 더 배우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머리만 아파진다. 그죠? 1시간 이상 배울 게 없다. 격용론.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태상 격국의 종류는 우리가 재택에서 충분히 어떤 그 사물을 분류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눈으로 한번 익혀두는 거죠. 그래서 격국의 종류,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박격이에요. 박격. 그게
격용론으로서 결국 추나추동 신사주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들어오려고 하면 그 키가 게이트가 바로 합격이라는 거죠. 합격을 수없이 많이 연구해야 된다. 격용 우리가 250 여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태상 우리가 분류하는 격부터 여러 가지 특수격까지 해서 250여 격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싶으면 그걸 그대로 딱 정확하게 형태상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합격된 모양들. 근데 합격된 모양이 뭐냐면 축마저 합격, 형마저 합격, 공망마저 합격, 한마저 합격, 그 다음에 중복, 혼잡, 중복돼서 합격, 혼잡돼서 합격, 전부 합격이에요, 합격. 그러니까 사주팔자 보러 오는 사람들의 이 100명 중에 95명에서 7명은 다 합격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 합격이라면 간단하게 보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성격과 합격, 이 이중구도로만 딱 봐도 되는 거예요. 합격. 그러니까 뭐, 난 지금 시급히 손님을 봐줘야 되겠는데, 손님들은 밀려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격이냐, 합격 여부만 따져가. 합격이면 전부 다 뭐냐, 별무신통이다. 별무신통. 요 말만 하면 돼요. 선생님 용하십니다. 왜 별무신통이냐? 최고가 안 되거든. 이 말만 해주면 돼요. 그래요. 이 친구가 서울대학 가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딱 시험 칠 때 이상하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좀 시원찮은 데로 가버렸다. 그건 별무신통이다. 근데 이제 이 추나추동 논까지 가려면 합격도 뭐냐? 뭐가 있다? 급수가 있다. 급수가. 이제 이거예요. 합격이 된 놈도 뭐냐면 위아래가 있다. 그럼 제대로 된 모양 1등 빼고 그러면 다 꼴찌냐? 1등 빼고 2등에서 뭐 꼴찌 100등까지 그러면 전부 다 요 구도로 볼 거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2등에서 100등까지도 뭐냐면 서열이 있다. 이 서열을 분류하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추나추동 논리에 결국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걸 미세하게, 이 친구는 아마 2등에서 한 5등쯤 사이에 나오겠구나. 이 친구는 요 정도 합격이 됐으니까 6등부터 한 10등 사이에 나오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하는 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아주 정밀한 감정이 되고, 그 정밀한 감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 사람한테 막 그대로 막 꼽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 양반이 이 기축에 이 미의 형태 있는데, 요 모양이 있는데, 나머지 그건 이제 지금 주제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 중에 인성이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공망이야. 공망이면서 뭐냐면은, 무슨 인성이에요? 편인 인성이죠. 그죠? 자, 인성과 식상의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파악하고, 우리가 학문성, 의식주, 그 다음 기본적인 어떤 그 부동산의 환경을 파악해 나가는데, 자, 생긴 모양이 공망되고 편인돼 있죠. 그죠? 저런 모양이면, 미중에 있는 저 정화를 예를 들어서 인성으로서 저게 부동산 속성으로 취한다면, 자, 저 모양은 뭐예요? 정자를 가져가고, 자, 미중정화의 모양새를 잘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합격을 쭉 분류하다 보면, 자, 병이 다르고, 정이 다르고, 사가 다르고, 오가 다르고, 미중정화가 다르고, 술중정이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인중병화가 다르고, 요것을 전부 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별해야 돼요. 다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한 해설 갖다 붙이면, 그 모양대로 그 사람이 결국 취하면서 결국 살아가거든요. 설계도면대로 결국 코가 걸린다는 거예요. 설계도면대로. 자, 요거 뭐냐면, 자, 그냥 미중정화는 뭐예요? 오의 여기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오, 여기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자꾸 대답을 해주셔야. 왜냐면, 왜 우리가 인원수를 제한했냐면,
뒤에는 뭐냐면 조금 우리가 진도가 나가서 좀 정리가 되어 나가기 시작하면 막 질문이 나오거든요. 우리 질문을 이 인원이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서로.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못 하는데 이게 강의라는 것이 서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야 대답이 오고 질문이 오는 걸 봐서 제가 그걸 맞춰서 계속 진도를 맞춰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중정화는 기본적으로는 세력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자, 세력은 있는데 뭐예요? 자, 미에 가리워졌다, 드러났다. 가리워진 거잖아, 미에. 그죠? 가리워져 있는 모양이고 평수는 좀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근데 도로가 뭐냐? 편인이니까 도로가 잘 나있다, 안 나있다. 안 나있으니까 어디에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뭐예요? 자, 임과 개의 모양과 정을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이 더 번화가다? 어느 곳이 더 번화가예요? 그 정이 더 번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번화가 즉 상가들이 제법 있는 곳인데 평수도 좀 되는데 어떻게 해요? 큰 도로에 골목집에 뒷자리단 말이에요. 이게 뒷자리에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긴 한데 요놈도 뭐예요? 공했다는 말은 뭐예요? 용도가 채워졌다가 비워졌다니까 임대가 나갔다가 잘 안 나갔다. 팔리지도 안 하고 계속 나하고 인연이 되어 있는 거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모양새를 요 글자 하나에서 뭐예요? 캐치를 해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또 묻는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골목집에 이렇게 조금 안쪽에 큰 도로변에서 약간 들어와가지고 평수는 그래도 한 180평, 200평 되는데 이게 조금 외진 모양인데 이런 걸 갖다 내가 잡을 수 있겠냐 물어왔을 때 뭐 그게 인연이다. 인연이니까 어떻게 해요? 운세적으로 크게 그것을 방해하는 운이 없을 때는 그쪽 인연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2년 전에 그거를 많이 취득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냐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맞는 원리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마 해도 아유 그래 선생님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왜 샀을까? 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고 하지 마라고 해도 어차피 2년이니까 살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뒷날에는 이 공부 대충 끝날 때쯤 되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맞는 원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알고 아무렇게나 말해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최대한 맞힌다고 맞힌 게 그냥 엉뚱한 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 그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 합격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면 합격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라. 그래서 성격 한 놈 이런 거 오지도 않아요. 성격 된 놈은 뭐냐? 지 인생 오늘 하루 일진 오늘의 운세 자기가 다 알아. 아침 9시에 관사에 출근한다. 관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근무지에 출근한다. 오늘 5시에 나는 퇴근한다. 그 다음에 또 기타 저녁에 내 볼일 보기 편리한 사람들 만난다. 왜냐면 성격은 자기야 가까운 미래가 이미 틀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진은 볼 필요가 없고 한 해의 운수를 유별나게 볼 이유가 없다. 그냥 10년 중에 한 번 그냥 제가 혹시나 이번에는 좀 높은 자리를 좀 꿈을 꾸고 있는데 되겠냐 이런 걸로밖에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두세 번밖에 물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두세 번밖에 물을 일밖에 없는 그런 이런 놈들 팔자만 우리가 공부 쫙 해가 손님 받는다고 앉아있다니까. 손님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이런 합격들이 와가지고 오면 성격의 모양에서 합격된 모양, 당 자네는 말이야 공직을 해야 되는데 아닌데요. 그러면 그 길이 아니면 그게 그래서 고생이야. 이렇게 이제 말장난만 갖다 끼고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뭐 할까요, 그럼? 그래도 자네는 말이야, 그리고 공직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광 껴긴 게. 결국 이제 자기 죽고 자기 시간 낭비하고 손님 인생도 뭐냐면 답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합격이 된 모양. 당신은 공직으로 나서긴 나서야 되는데, 공직 중에서도 급수가 어디에요? 팍팍팍 떨어지는 공간에 계약직부터 스타트를 하되, 이 계약직도 어디 변두리부터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인연이 돼서 직업 안정이 시작된다. 거기서 뭐냐? 합격이기 때문에 고관까지 못 간다. 이 정도가 한계다. 참 신기한 선생님이라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이게 합격이 된 딱 그 모양새를 짚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 공부 하긴 해라 이거야.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손님 받는데 영업하는데 별 도움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합격의 그 논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합격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뭐 편안하고 좀 모든 것이 안정되는 어떤 그 세월이 없느냐? 있다 이거죠. 있다. 그래서 그 합격이 된 사람들에게도 용신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쉽게 찾느냐 하는 그걸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별자로의 존재 마찬가지로 용신이 그러면 팔자에 드러나야 되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옛날 고전 클래식들을 보면 대부분 다 팔자 내에 있는 그 글자를 통해서 용신을 잡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요 합격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용신 없음도 많아요. 용신은 많다니까. 제가, 그때가 혹시 지금으로 한 딱 12년 전쯤인데, 그때, 이제 방에 앉아서 좌식으로 그때 있을 때인데, 딱 70 넘은 영감님 찾아와, 큰 절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와 그랬습니까, 영감님이라니까. 다른 건 저는 몰라도 되고요. 제 팔자 용신이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 앉으십시오. 우리는 용신은 모르고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용신은 모르고요. 영감님 살아는 인생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앞으로 아마 이런 모양으로 살게 될 것이다.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아니 용신 없어도 그런 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님 이분이 모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학장님 출신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 공부를 하다가 근 10년 세월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팔자의 용신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분은 그 용신 무력이죠. 용신 무력이라서 결국은 그나마 팔자에 이제 그 그릇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학교에 인연해서 평생을 그거 했는 분인데 이게 용신 자체가 없는 팔자들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와도 개털이요, 여름이 와도 개털이요, 가을이 와도 개털이요. 이번에는 진짜 다 겨울에는 했는데 겨울은 더 개털이더라 이게. 뭐냐 용신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 용신 없음 그러니까 그 영감님 보고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이런 어떤 개괄적인 거. 격용론이 갖는 한계란 이런 것이다. 설명할 수 있는 범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설명을 쭉 해가지고 보내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연락을 뭐 특별히 취하고 이렇게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용신을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그 한계점에 딱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팔자를 볼 때 뭐로 보냐. 라이프 스타일의 분석. 체제로 좀 바꿔보라. 그 다음에 이 세상 용신이 있다면 재관밖에 없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팔자라는 걸 떠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또 강하게 부여된 인자, 이런 거 있으면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건 짝이단 말이에요. 이게 목일주가 짝을 잡는 건 뭐냐면 토와 금이다. 재관이죠, 재관. 이게 양이라면 이게 음이요. 이게 음이라면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관과 어떻게 짝을 짓느냐예요. 재관과 어떻게 짝을 짓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삶의 모양이 짜지는 모양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활동의 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쓰는 사람한테는 물을 일도 없지. 이 재관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 없는 사람. 지금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있다. 그럼 뭐가 용신이에요? 산속에 들어앉아서 도 닦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기운으로 써요? 장좌불화가 뭐예요? 장좌불화. 오랫도록 앉아서 장좌, 불화, 눕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안 움직이는데 필요한 육체는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도 닦는 사람은 인성만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예. 인성을 내가 구하는데 내가 재관이 뭐가 필요 있냐 이거죠. 오히려 인성을 훼손할 때, 훼손할 때 오히려 밖에서 소란 요동이 생겨서 결국은 내가 장자불화를 못하고 수행을 못하는 거죠. 신도라고 와가지고 뭐 예쁜 여자 신도가 와가지고 스님이라면서 막 그냥 그게 제가 와가지고 뭐 인성을 깨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전보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 재관과 어떻게 짝지어서 잘 쓰느냐를 결국 물으러 오는 것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재관과 짝을 짓는 패턴을 관인, 식상 이렇게 두 개 분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희신은 있어도 용신은 없다. 이 논의는 뭐냐면 용신이 있으려고 하면 적어도 어떤 모양, 이렇게 성격된 적어도 1등짜리 모양이라야 제대로 된 용신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용신 없어. 뭐만 있다? 희신만 있다는 거예요. 희신만. 우리 격용론은 뭐냐면 희기구안을 배우죠, 그죠? 희기구안 배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배울 땐 신난다. 죽었어 이러면서. 근데 말짱 소용없다. 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나무 한 그루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자, 목이 팔자는 복잡하니까 한자만 보자. 자, 이 한자의 용신이 뭐냐 이거죠. 나무의 용신이 뭐예요? 물이 필요한 거죠, 제일 먼저. 그럼 태양은 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화를 갖다가 완충시켜주는 뭐예요? 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춘풍을 상징하는 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은 필요 없네. 그러면 금이 있어야 뭐냐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결실을 종장한다면 종장이 뭐냐면 씨앗을 감춘다. 그래서 뭐냐면 나무가 무엇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 뭐냐면 씨앗이 떨어져서 감목천리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감목이 천리에 이어서 가는 힘이 뭐예요? 이 금의 결실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이라는 거예요. 번식. 그래서 관성이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예요? 관을 만나야 그렇게 씨앗을 맺잖아. 그 씨앗을 맺어서 결국은 뭐예요? 그놈 새끼가 저 멀리 가서 또 번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 나무 하나가 온전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춘풍, 그 다음에 적당한 수분, 양광, 그 다음에 토대, 그 다음에 결실지기, 씨앗을 갖다가 거두어들이는 결실지기,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용신이라니까. 그런데 어떤 놈은 이놈은 이게 빠져있고, 어떤 놈은 토가 빠져있고, 이런 식으로 빠짐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기울어짐이 생기고, 그 기울어짐이 결국은 행동, 삶, 운명을 막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기울어졌을 때 그 모양새를 모양새가 부득이하더라도 그것을 일정 세월 동안 감당하게 우리가 코치를 해주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너는 불이 없으니까 불을 찾아다녀. 이렇게 안 찾아진다니까요. 그게. 이미 뭐냐면 건축물이 뭐예요? 피사의 사탑이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야, 너는 이쪽이 바르니까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분명히 바른 말 해준 거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 아무렇게나 말해도 어쨌든 말만 잘하면 손님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으로 기울여서 부득이하게 이것의 패턴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라. 이렇게도 맞고.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해. 그 다음에 이쪽이 부족하니까 하지 마. 해도 맞단 말이야. 해라고 해도 맞고 안 해라고 해도 맞는 것이 원리가 뭐냐면 이게 부득이하게 기울어진 경향성을 설명할 거냐, 아니면은 팔자에 허결한 것을 자꾸 채우라고 제시를 할 거냐. 그 입장 차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게 격용론적인 것의 무슨 맹점이 뭐냐면 팔자에 화가 용신이다. 그럼 화 찾아다니라고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잘난 놈은 뭐냐, 화가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리고 책에 나오잖아요. 용신유력.
그죠? 용신이 유력하니 이 놈은 쓸만한 놈이다. 그런 놈은 팔자를 물어 올 일이 별로 없다. 용신이 충실한 놈인데 뭐. 자기가 밸런스를 잡는데 좋은 조건의 인자가 바로 옆에 딱 뭐냐. 예, 우리가 도둑이 잘 되는 건물인데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놈이 뭐 나한테 크게 물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격국의 자전, 대운의 공론, 뭐 공자전론은 이제 거기 가서 우리 삶이 그 구축되는 원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코스모스는 그 국화가 될 수 없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런 논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뭘부터 팔자 자체의 명을 먼저, 운이 있고, 우리는 이제, 대운, 세운, 뭐 우리가 운을 봐서 먼저 기둥을 원하는 게 있고, 명을 봐서 그런데 이 명 자체를 분석하는데 보통 그 첩경책 보면 명에 대해서, 그릇 자체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그릇 자체에 대한 논의를 깊이 하다 보면 이미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폭과 범주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면 뭐가 되고 어떤 조건이면 뭐가 되고 이거 다 그냥 그릇 자체에서 이미 다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뭐냐면 똑같은 가을 바람에 꽃을 피우더라도 코스모스는 국화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자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릇은 좋은데 이제 운을 더럽게 만난 거죠. 이게. 그거 비슷한 소리가 개 풀 뜯는 소리에 나오죠. 개 풀 뜯는 소리. 그러니까 그릇하고 운이 지극히 어긋나 버렸을 때에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요. 그 다음에 또 사자가 이빨이 없어도 개한테 물려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릇이 큰 놈이 나쁜 운을 만났다 하더라도 작은 그릇이 좋은 운수를 만나는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용신론에서 결국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분석하는 패턴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락이다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12운성으로 보면, 이 12운성 모르면 바보 사주풀이다 이거죠. 12운성 모르면. 12운성만큼 또 이게 중요한 어떤 논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이 12운성 빠지면요, 정말 이게 어디 뭐로 가냐면 살인의 추억으로 가요. 살인의 추억. 역학의 추억이 아니고 살인의 추억으로 간다. 그래서 12운성에서 그 음포태, 양포태에 관한 논의. 그 다음에 이 사주학 자체가 그냥 문자가 만들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연을 보고 자연의 운동을 보고 뭐가 됐다. 글이 나왔다. 문자가 나왔다. 문자가 나왔다. 그래서 문자와 자연의 모양새를 우리가 눈으로 관찰해서 결국은 사주학을 뭐냐면 이런 자연이나 기운의 순환 과정으로서 결국 이해하려면 12운성 120종을 쫙 깨뚫고 있어야 돼요. 120종. 자, 그래서 그 12운성의 해설, 자의와 현상, 그 다음에 성립 여부에 관한 논의, 12운성 120종의 현상 해설, 사주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는 이해, 원리 응용의 이해, 그 다음에 관인구, 기상구, 사주 해석의 이제 핵심. 무엇이 이제 핵심적, 사주를 분석해 나갈 때 그 핵심적인 논리가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친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되는데, 소년기의 육친, 청년, 장년, 말 이렇게 똑같은 편제를 하더라도 소년의 편제와 말년의 편제의 의미는 다르다. 그 다음에 대운에서의 편제와 세운에서의 편제가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여러분이 자꾸 해석하려고